허공은 모습이 없다. 제1강 내일 허공 보았는가.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은 너무너무 추웠는데 춥다 하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에어컨을 켰습니다. 그죠? 석철원 씨 이게 무슨 돌이요? 변하는 돌이요. 아, 춥다, 덥다, 뭐 에어컨을 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 별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변하는 돌이로 본단 말이죠.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워지니까 그 더워진 데 따라서 일어나는 또 파생적인 여러 가지 일이 또 일어나죠. 더우니까 옷을 얇게 입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물을 먹게 되고 찬 거를 먹게 되고 그지요? 얇은 이불을 덮게 되고 또 에어컨을 써서 기온을 떨어뜨리게 되고 찬 음식을 먹게 되고 그늘을 찾게 되고 이 그늘을 찾게 되니까 또
나무가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져서 나목 상태로 있다가 그늘을 쫙 만들어 놨지요. 지금 벌써 막 굉장히 많이 우거졌습니다. 그늘. 그래서 그늘이 좋은 시기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주위를 보면 여태까지는 별 생각이 없이 살았어요. 그냥요. 뭐 춥고 덥고 뭐 이렇게 해서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처음에는 내 주위에 있는 것부터 변하는 것을 계속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하는데 어떤 것부터 본다? 눈으로 보는 것부터. 그렇게 또 소리도 변하고 이런 기후도 변하고 자연현상이 변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또 변화되는 우리 생활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되다가 어떤 쪽으로 자꾸 온다? 내 쪽으로 자꾸 다가오게 됩니다. 다가와서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나 감정, 불안 뭐 이런 것들을 점차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과 일으키는 관계, 나와 또 일과의 관계 이런 것을 서서히 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하지? 내가 왜 공부를 하지? 왜 공부를 하는가? 왜 공부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왜 공부를 하는가 하는 그 이유가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을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그래서 그것이 힘이 간절하고 클수록 나를 이끌고 가는 그 힘이 약화되질 않아요. 늘 나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무엇을 공부를 하는가? 무엇을 공부를 하게 되는가? 무엇을? 또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자기의 나름의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굉장히 크고 바운다리가 크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명료하고 간단하게 그거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꼭 찍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이래서 내가 공부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꾸준히 수행을 해 나가면서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서 이렇게 별책부록에 넣어 놓는 거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한다. 이렇죠? 내가 수행을 한다. 지금 공부하는 거죠. 왜 수행하는가? 이거는 각자의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무엇을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묻지요. 무엇을 수행이라고 하니? 다른 말로 하면은요. 저기 송창원 씨 그 애기하고 부인하고 다 4월 초팔 날 왔거든요. 송창원 씨 부인이 송창원 씨한테 물었어요. 저기 자기는 선원에 뭐 배우러 가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면은 부인이 성 공부하러 간다 이러면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늘 그 불교는 대기설법이거든. 상대방이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돼. 성 공부하고 뭐 성 공부가 뭔데? 이렇게 물어요. 자, 부인이 또 물었어요. 그럼 성 공부가 뭐야? 이러면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진실을 바로 알기 위한. 무엇을 진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으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탁 대답을 하지 않는 한은 계속 물어올 것이라. 계속 물어올 것이라. 제가 먼저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뭐 공부하러 가는지 좀 가르쳐줘. 이렇게요? 뭐 공부하러 왔을까요? 우리 여기에? 석철은 씨 뭐 공부하러 왔어요? 사는 게 좀 괴로운데 네.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건 왜에 속하지요? 네. 왜에 속해요? 근데 석철은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명하지요. 괴롭다. 근데 괴로움 중에서도 어떤 괴로움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괴로움 중에서도 어떤 괴로움. 그게 딱 자기가 가지고 있을 거거든. 그러면 그게 분명할 것이거든요. 그 괴로움이. 그러니까 수면에 딱 떠올라 있는 것이라 훨씬 분명해서 좋다면 간단 분명해서. 근데 그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선원에 오셨는데 우리 선원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있나요? 세상은 모든 게 변한 거 보고 싶고. 그렇죠. 그거는 하우에 들어가지요. 자, 석철은 씨가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왔다고 합시다. 누가 괴롭습니까? 내가 괴로워요. 그러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됩니까? 본질은 괴로운 거는 누가 괴롭다고요? 내가요. 그러니까 나는 제껴두고 괴로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러 선원에 오냐면, 공부를 하러 오냐면, 제가 그 유튜브에 뿌리망심 1강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스님에게 물었어요. 자네, 무슨 공부를 하는가?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래, 부처되는 공부지. 그래, 부처되는 공부가 뭔데?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 공부하고 있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누리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왔지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여기 왔지요? 그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막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 알러 왔거든. 지금. 그게 누리의 진리거든요. 그게 누리의 진리예요. 진리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어디에 있다? 내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리를 찾으러 쫓아다녀요. 진리는 내하고 한 몸이라 딱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공부를 하러 왔어요. 여기. 그죠?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니?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하지요. 모습 공식, 그러니까 설법을 통해서 먼저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잡아서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잡아서 그 속에 방편이 모습 공식을 하는 거지요. 잡아서 그 다음에 새말귀를 굴려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잡을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경월거사님, 우리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잡을 때, 우리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질문은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라 거참 이게 무슨 뭐 억수로 지식을 요구하고 막 이런 질문 같으면 좋겠는데 정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으려면 제일 처음 뭐부터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모습 공식. 모습 공식을 왜 하는 겁니까? 모습을 통해서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다라는 공성을 보기 위해서 모습 공식. 그럼 되게 어렵죠. 저기 뭐 새로운 사람이 딱 와서 들으면 나는 여 보림선에서 공부하기 진짜 어렵겠구나.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아야 돼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 제일 첫 걸음이 뭐냐 하면 진짜하고 가짜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라고. 진짜는 진짜인 줄 알고 가짜는 가짜인 줄 아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모습 공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지요. 그 말은 뭐예요? 모습은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모습이 전부 다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모습이 가짜인 거를 자꾸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마음 공부를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먼 나라에서 하는 이런 걸로 자꾸 고정관념을 갖고 있거든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마음 공부의 가장 좋은 재료는 무엇이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도거사님.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 선 공부를 하는 가장 좋은 재료가 뭐냐 이 말입니다. 또 주위의 변화는 모습. 몸뚱이와 내가 쓰는 마음이에요. 내 몸과 내 마음이 가장 좋은 재료예요. 가만히 보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그걸로 공부하는 거죠. 뭔가 마음을 가지고 내 공부하는 겁니다. 재료가. 가만히 우리 공부하는 거 보면은 내 몸과 내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공부합니다. 여기 우리가 모습 공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안 그래도 요거를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지요.
머물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공부할 챕터가 오늘 공부할 챕터가 몇 페이지냐면은 57페이지거든요. 57페이지에 허공은 모습이 없다 이겁니다. 제일 앞에 목차에 보면 11쪽 목차에 보면 허공은 모습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허공 본문, 허공은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 허공은 변할 것이 없다. 허공과 성품은 둘이 아니다. 요것이 허공은 모습이 없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허공이라는 이 이름도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고 우리가 평소에 모습이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우리는 모습이 있는 거는 늘 보고 알아요. 그지요? 늘 보고 알아. 근데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모습의 바탕을 드러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드린 그 절대성과 상대성도 절대성은 뭐지요? 진짜. 상대성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딱 구별을 해서 제일 먼저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공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허공은 모습이 없다라는 그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 이랬는데 요 인이죠. 그 다음에 연입니다. 연. 요 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인이라고 하냐면 윤학거 선생님 계실 때는 모내기 하고 막 오셔가지고 모내기 벼로 했는데 요새 모내기 이제 다 했더라고요. 모내기를 다 했습니다. 자, 모내기를 하려면 그 모종이지요. 벼의 모종이지요. 그 모가. 그러면은 그 모종이 어디서부터 발화를 한 겁니까? 어디서? 씨. 벽씨에서 발화를 했어요. 벽씨. 벽씨에서 발화를 할 때 어떤 조건들이 필요합니까? 예? 온도, 습도, 양분, 또 햇빛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됐을 때 모종이 싹을 틔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번 일요일 날도 이거를 설명을 좀 했는데 자, 우리는 어떤 씨예요? 우리는 어떤 씨를 가지고 있어요? 부처씨요? 진짜 안 해. 부처씨인데 그런데 지금은 뭐로 돼 있어? 중생. 예. 중생은 중생이나 씨는 무슨 씨라고요? 부처 씨예요. 씨가 부처 씨가 아니면 절대 부처 못 됩니다. 씨가 돼지 씨인데 어떻게 부처가 되겠냐고. 부처는 부처 씨가 있어야 부처가 되는 것이거든. 그 DNA가 다 그 씨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전부 부처 씨예요. 부처 씨. 그런데 관리가 좀 잘못됐어. 뭔가 하나가 부족해. 양분이 부족하든지 뭐 물이 부족하든지 햇빛이 부족해서 아직 발화를 못하네. 현재 씨로서 남아있네요. 그래서 보림선언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씨를 발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요 인이라는 것은 씨를 의미합니다. 씨. 꽃이 필래도 씨가 필요하고 모든 데는 씨가 필요해요. 그지요? 그래서 씨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해요. 벼로 클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을 인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원인.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연이라는 것은 온도, 또 수분, 그 다음에 햇빛, 영양 같은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그것을 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을 인연이라고 해요. 인연. 그런데 요 인연을 다 합쳐서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원인. 요 두 글자를 합쳐서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인연과 조건 이렇게 하면 이 원인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연과 조건으로, 그러니까 C와 또 온도, 수분, 햇빛, 영양과 같은 조건으로 생긴 벼 이렇게 했을 때 이 벼는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산물입니다. 그지요? 산물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호의존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호의존적이다. 상호의존적이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의 상호의존적인 데 따라서 일어나는 하나의 산물입니다. 생각, 감정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상호의존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변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는 것을 변한다라고 합니다. 변하니까 어쩌지요? 헛것이지요? 가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호의존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연기라고 해요. 연기 들어보셨죠? 연기. 요 연기는 인연, 생기, 인연 생기라고 해서 그래서 인연 생기라 해서 연기라고 합니다. 줄여서 인연 생기를 줄여서 연기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상호의존적으로 일어나는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해요. 연기법. 또 다른 말로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인과법 들어보셨죠? 인과법이라고도 합니다. 연기법이라고도 하고 인과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일요일 날도 그 에어컨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에어컨을 틀고 있으니까 아예 에어컨을 가지고 다시 해보죠. 자, 에어컨이라는 이 기계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 말입니다. 에어컨이라는 이 기계는 어떻게 생겼죠? 권대용 거사님? 어떻게 이 하나의 기계가 탄생이 되었느냐? 사람, 예. 철. 그렇죠. 우선 부품이 조립이 되어서
에어컨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렇죠. 에어컨이 부품이 조립이 되어서 에어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품이 생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뭐 기술 개발도 해야 될 것이고 생산 설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유통 과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지요? 또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의식주가 그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부품 안에는. 또 에어컨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려면 돈을 벌어서 이 에어컨을 사는 돈을 버는 과정이 다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은 뭐다? 인연과 조건의 총집합체다. 이 에어컨은 인연과 조건의 총집합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에어컨이 하나 지금 저희 선원에서 이렇게 틀어서 전원을 꽂아서 찬바람이 나와서 오늘 막 비가 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무덥지요. 그러다 에어컨을 켜면 온도가 내려가서 쾌적해집니다. 쾌적해지면 막 덥고 짜증나다가 마음도 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깁니다. 그렇죠. 내 감정에도 내 컨디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에어컨이. 그거는 다 둘째 치고 에어컨이 인연과 조건의 상호 의존적으로 다 만나서 에어컨이 일어났는데 에어컨이라는 기계가 딱 생겼는데 자 석철훈 씨한테 물어볼게요. 에어컨을 다 해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에어컨을 다 해체하면. 네. 에어컨을 해체하면 부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품의 나열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럼 부품의 나열이 있으면 부품을 보고 에어컨이라고 합니까? 부품을 보고는 에어컨이라고 안 합니다. 부품이 모여서 하나의 모습을 이루었을 때 에어컨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에어컨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에어컨이 실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지요? 변한다. 또 헛것이다. 그렇죠. 헛것이다. 또 다른 말로 예, 이름뿐이다. 에어컨이라는 것은 이름뿐이다. 그런데 이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맨날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부품이 모여서 된 하나의 기계다. 그런데 이것을 해체하면 에어컨이 사라진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요? 무슨 공식에서?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체성이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상호 의존적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눈으로 보는 이런 형체나 귀로 듣는 소리나 또 뭐지? 이 비, 냄새, 맛, 이런 감촉,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금방? 권대현 고사님이 이름뿐이다. 이름뿐이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공부하는데 장착이 돼야 돼. 이런 이론이. 우선 이 이론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눈으로 보는 모습을 가지고 우선 해요. 그럼 책상
책상은 책상이 되려면 여기 다리도 있어야 되고 판도 있어야 되고 여기 까만 색깔도 있어야 되고 뭐 나사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생산하는 설비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책상이라고 해요. 이거를 책상. 그런데 요 부품을 다 쪼개버리면 책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이름뿐이다. 이름뿐이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나 하면은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공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간단하게 아웃라인을 잡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하다라고 해요. 공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정해진 실체가 없다. 정해진 성품이 없다. 그러니까 이름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뿐인 모습에 머물면 뭐라고 했지요? 이름뿐인 모습에 머물면 뭐라고 했습니까? 에? 괴로움이요. 그래서 부처님이 삼법인의 일체계고라고 한 것입니다. 일체계고는 괴로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느끼거나 안 그러면 정신적으로 느끼는 간단한 괴로움이 있고 누구나 느끼는 그런 괴로움이 있고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일체계고라는 것은 이렇게 이름뿐인 상호의존적으로 일어나는 헛것인 모습이 진짜라고 하는 그 무지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을 일체계고라고 합니다. 그거는 더 깊은 의미의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반에 깔려있는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일으키는 괴로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지라고 해요.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 요것이 무지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굉장히 괴롭다. 이 괴로움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요? 이 괴로움의 그 근본이 어디서 출발이 되는가? 가지만 계속 흔들어 가지고는 일이 해결이 안 돼. 뭘 팍 붙잡아야 된다? 뿌리를 붙잡아야 돼. 뿌리. 괴로움의 뿌리를.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만만하게 해결을 뭐 밥 먹듯이 떡 먹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지요? 한번 그 괴로움 작거나 크거나 괴로움이 닥쳐오면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그 괴로움을 당했을 때 보는 그 사람의 시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괴로움이 정말 괴로움으로 남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한 발짝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의 단계로 갈 것인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아마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 오늘 허공은 모습이 없다. 여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쪽이요. 이제 대강 이렇게 요거를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허공법문. 여름이었어요. 공부하고 있는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안 보여. 어디 갔나? 하니 예 여기 있습니다. 보니 창밖에서 졸고 있어요. 들어오라고 했지요. 너 어제 허공 봤나? 눈이 둥실해. 이 허공 말입니까? 그래, 어제 허공 봤나? 그 말이다.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어제 허공 봤나? 예, 어제 허공 봤습니다. 그럼 오늘 허공 봤나? 예, 봤습니다. 내일 허공 봤나? 예, 안 봤습니다. 하하하. 말은 옳은 말이여. 정직한 말이거든. 내일 허공 안 봤거든. 내일이란 말마디. 그 명자에 휘둘려서 내일이란 아직 안 왔거든. 내가 소위 대학생 아니가? 허공 자체에 어제와 오늘이 있더냐? 허공이란 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그래 어제 오늘이 있더냐? 가만히 생각하더니 예 맞습니다. 허공 자체에 어제 오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 어찌 여기에다가 어제니 오늘이니 내일이니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너 100년 전 허공 봤나? 예 봤습니다. 그럼 100년 후 허공 봤느냐? 예 봤습니다. 백봉 선생님의 천철살인하는 3가지 법문이 있습니다. 허공 법문하고 수술 법문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 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편집을 할 때도 그 뜻에 맞게 이 법문을 그걸 했는데 여기 주인공이 지금 무렴거사님입니다. 여기 주인공입니다. 그때 무렴거사님이 몇이었죠? 20살이요. 20살이었는데 변하는 돌이지요. 지금 5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지요. 여름이었어요. 공부하고 있는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안 보여. 어디 갔나 하니 예 여기 있습니다. 그때 그 누구 공부하셨습니까? 이 얘기가 있을 때 선생님 그 한상수, 지환수. 예. 한상수 씨라고 출가하셔서 지환 스님이시죠 지금. 그분하고 무령거사님하고 이제 같이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졸고 있어요. 들으라고 했지요. 너 어제 허공 봤나? 그러니까 눈이 둥실해. 이 허공 말입니까? 그래. 어제 허공 봤나? 그 말이다.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어제 허공 봤나? 예, 어제 허공 봤습니다. 그럼 오늘 허공 봤나? 예, 봤습니다. 내일 허공 봤나? 예, 안 봤습니다. 박은경 쌤, 내일 허공 봤습니까? 알고 있지만 못 봤습니다. 또 석철훈 씨, 내일 허공 봤나요? 어제 오늘은 당연히 봤을 거고 내일 허공 봤어요? 못 봤죠? 그거 있는 대로 말하면 돼. 그 다음에 경을거사님 내일 허공 봤어요? 예. 봤습니까? 예, 좋습니다. 권대영 거사님은요? 맞습니다. 못 봤습니까? 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 그 다음 송창원 씨는요? 본 것 같습니다. 봤으면 어떻게 보면 보고 말면 많은 것이지 어떻게 본 것 같다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좋습니다. 내일 허공 봤나? 이렇게 딱 물었을 때 2가지가 지금 핵심 요점이죠.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하고 그리고 허공이라는 모습 없음하고 이것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네가 소위 대학생 아니가 허공 자체에 어제와 오늘이 있더냐. 허공이라는 것은 이 점이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어제, 오늘, 내일 뭐 컵, 책상 이런 거는 쉬워요. 그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오늘, 내일이 없다.
허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딱 물으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사실은. 그래서 허공이라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건 모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습이 없는데, 모습 없는데 어떻게 어제 오늘 내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시간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어제 오늘 내일이 모습이 없는데, 자, 모습이라는 것은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요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허공 자체에 어제 오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 어찌 여기에다가 어제니 오늘이니 내일이니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너 100년 전 허공 봤나? 예, 봤습니다. 그럼 100년 후 허공 봤느냐? 예,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표 있잖아요. 오늘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십시오. 백봉 선생님의 법문 중에서 백봉 선생님이 모습이 없다는 허공이다, 또는 마음이다, 부처다, 성품이다, 바탕이다, 법신이다, 다 이름이지요. 이 이름을 이름처럼 모습이 없는 것을 절대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모습 있는 것을 상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이 두 말귀가 너희들 공부를 10년은 앞당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절대성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뭐지요? 진짜. 진짜. 상대성은 뭐지요? 가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처음이 뭘로 구별을 하지요? 경월 권사님, 진짜와 가짜를 뭘로 제일 먼저 구별을 합니까? 모습? 모습은 보이지만 모습 없으면 못 보는데요. 생각, 무슨 이념 이런 거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감각.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래?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통상적으로 감각으로 인식되는 네. 그래서 진짜라고 이야기해요. 예, 예. 진짜와 눈으로 볼수 가짜를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이거를 흔히들 진짜라고. 진짜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할 때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니? 이렇게 탁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가짜는 변하고, 예, 가짜는 변하니까 예. 진짜는 변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는 변하지 않는 거, 가짜는 변하는 거. 크게 공부 윤곽을 잡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구별해야 된다고요? 진짜와 가짜로 구별해야 된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뭐 왜 좋은 어구가 있으면 우리 부처님 경전도 잘 외우잖아요. 이것도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방향을 바로 잡으려면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돼. 그러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데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문수보살장, 그 지금 그 유튜브에 나가고 있죠. 원각경의 문수보살장에 보면은 인지법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느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문수보살장에도
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능음경에도 이 결정의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그 주신부에 영명연수선사의 주신부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식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장에서는 원각경 문수보살제는 무엇을 인지로 삼느냐? 원각을 인지로 삼는다. 원각. 본래 우리 그 당처자리 원각. 능음경의 이 결정의에서는 인지와 과지가 같은가 다른가? 내가 지금 인지에서 내가 지금 내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밟히려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에서 시작을 해야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밟힐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내가 부처 씨라야 부처가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중생씨까지 가지고는 죽었다 깨도 부처 씨 안 되죠. 부처 안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 본래의 당처자리로서 공부를 시작을 해서 그 당처자리를 되밟히는 것. 그것을 인지와 과지라고 해요. 인과, 인지와 과지, 땅지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는 곳과 마치는 곳이 성불나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능음경에도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 그 10번 현견이라고 마음을 밝히는 10가지를 법문을 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보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딱 나와요. 석철은 씨, 석철은 씨는 뭐야? 보는 것이 뭐예요? 예. 보는 것이 뭐냐? 이래 물으면 보는 것이 눈이다. 이렇게 하지요. 보는 것을 눈이라고 하지. 보통은 눈이 본다라고 하지. 그런데 능음경에 제일 처음 마음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 마음이 본다. 그게 바로 인지라는 겁니다. 인지. 그러면 처음부터 나는 절대성 자리로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성 자리.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허공은 모습이 없다라고 해서 허공에 대해서 바로 그 절대성 자리는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고, 이론적으로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절대성과 상대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먼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야 내가 바르게 공부길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절대성과 상대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축의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